안녕하세요. 하우투 디자인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 곳은요, 20년이 된 구축 아파트 42평형입니다. 구축의 42평 구조에서 가장 좀 기본적인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좀 명확한 디자인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PD님은 구축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네, 당연히 모두가 신축 아파트를 좀 선호를 하죠.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보다도요, 이 신축의 편의성, 이 편리성이 좀 있거든요. 이 집은 이 신축의 편의성을 높여드린 몇 가지가 또 있거든요. 제가 마감된 현장 보면서 어떤 것들이 적용돼서 신축 아파트와 같은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시죠. 먼저 거실 공간입니다. 이 바닥을 좀 진한 블랙 계열의 마루로 좀 깔아줬거든요. 바닥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블랙의 마루를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샘플도 다 받아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좀 이 마루가 좀 선택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TV 반매립을 만들고요. TV 반매립의 면을 따라서 확장되어 있는 이 부분은 페이크 도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면이 하나로 이어지게 깔끔하게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이게 세라믹이거든요. 이 블랙 화이트에 좀 디자인해서 고급스러움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이 칼라카타 세라믹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이 블랙과 이런 세라믹이 만나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을 나타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소파 벽면 보시죠. 보통은 우리가 이 벽면에 소파를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좀 수납장을 구성을 했거든요. 이게 소파를 두면 의외로 좀 TV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길이 계산을 다 해가지고 깊이가 낮은 수납장을 적용을 좀 했습니다. 가장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바로 좀 개방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선반을 두었고요. 유리 장식장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보셨을 때 좀 전반적으로 개방성이 좀 보이게 이렇게 좀 디자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 집은 구축이지만 신축 같은 시스템이 좀 적용됐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는 네 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스템 에어컨, 두 번째는 전열 교환기, 세 번째는 실외기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 방의 온도 조절기. 이렇게 좀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차례차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구축이지만 스프링클러가 있죠. 그러면 천장과 된조 사이에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단 내림 없이 매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도 이 집에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좀 디퓨저 보이시죠? 이런 게 좀 전열 교환기라고 하는데 내부의 온도를 빼앗기지 않고 공기 순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공기질 향상에도 좋고 실내에 있는 유해 물질도 배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시스템 에어컨 할 때 특히나 같이 하면 따로 하는 것보다 금액적으로 메리트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구축 아파트에는 실외기실이 따로 없죠. 하지만 신축 아파트는요, 실외기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좀 만들어 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실외기실을 좀 별도로 만들어 봤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베란다 공간이고요. 바로 이쪽에 실외기실을 만들었거든요. 기존에는 이게 다 그 창고 문으로 수납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반으로 나눠서 이 방화문을 만들고 이 안쪽에 실외기실을 만들었거든요. 네,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놓으니 미관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사용성, 편의성 이게 너무 좋거든요. 특히나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PD님은 더위를 잘 타요? 추위를 잘 타요? 둘 다 잘 타요. 최악인데요? 보통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일러, 이런 컨트롤러가요, 하나의 설정값이 집 전체를 결정을 좀 짓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추위를 잘 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위를 잘 탈 것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 각 방에 온도 조절기를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온도를 각각 다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만 해도 진짜 신축 아파트 부럽지 않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잘 적용해가지고 인테리어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방은 구조적인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일단 기역자 구조였긴 했거든요. 하지만 냉장고가 이 거실에서 보이는 오픈면에 있었어요. 시야적으로 답답하고 이게 좀 디자인적으로 좀 해칠 수 있어서 이 냉장고를 이 전면으로 좀 보냈습니다. 만들면서 이런 이제 하단 쪽에 있는 분배기, 수도, 배수 라인을 이쪽으로 좀 옮겨드렸어요. 이게 긴 면이잖아요. 개수대와 인덕션을 좀 이렇게 위치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주방을 좀 디자인할 때는 이 블랙과 화이트지만은요, 이 주방에서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한솔의 포그 그레이 색상을 좀 이용하였는데 확실히 좀 차분하고 더 안정적인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도 화이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차분한 이런 색감을 좀 지켜나가면 엣지 있고 고급스러운 좀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방에서도 좀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자 칸스톤을 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가 보이시죠? 손잡이. 요즘에는 손잡이가 없는 찬넬의 방식을 좀 많이 할 건데 여기 고객분께서 이런 사용성, 편의성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셨거든요. 손잡이를 해서 편하게 열고 닫고 손때가 묻지 않게 좀 내구성을 좀 지키고자 이렇게 좀 손잡이를 달아드렸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방에서 편의성을 좀 높인 부분이 또 하나 있거든요. 주방은 기역자가 되면 코너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코너장은 안쪽에 있는 걸 굉장히 좀 쓰기가 어려워요. 안을 완전히 집어넣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만든 거는요, 이렇게 S자의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S자 구조물을 이용해서 인출식이 되게끔, 그러면 안에 있는 것도 쉽게 넣고 빼고가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식탁이 놓는 공간이에요. 디자인이 좀 예사롭지 않죠. 모루 유리를 이용을 하고 아까 거실에서 봤던 TV 반매립의 세라믹을 좀 이용해서 군데군데 좀 통일성을 주었다. 이 부분이 이 뒤쪽으로도 좀 보이거든요. 제가 그쪽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작은 공간이지만요, 이 보시면 굉장히 마감적인 디테일을 많이 좀 생각을 했거든요. 도배와 필름이 만나는 매지 라인들, 세라믹이 만나는 이런 군데군데 마감적인 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디자인을 내었다. 이 좁은 공간일수록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이 맞은편에는 거실,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보통은 문을 이렇게 좀 밀고 들어갈 건데 여기는 슬라이드 문을 좀 적용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변기가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변기가 이게 안쪽으로 돌아와서 있거든요.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변기를 써야 하는 이런 좀 불편한 동선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좀 개선하고자 이렇게 슬라이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문을 열면 전체적으로 이 거실, 욕실 공간이 보이면서 사용하기도 좀 편하거든요. 벽에 그 거울을 좀 매립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좀 깔끔한 라인이 좀 나오게끔 했습니다. 이 옆쪽에 이런 메리선반을 이용해서 내구성과 수납이 좀 될 수 있게 했고요. 이쪽도 조적을 좀 이용을 하였는데 전체로 좀 조적이 가면 이게 너무 좀 답답할 거잖아요. 그래서 반은 조적을 하고 이제 상부는 유리를 해서 이렇게 좀 디자인을 좀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는 좀 따뜻하고 이런 좀 디자인을 좀 했고요. 이런 세면대 수전, 샤워 수전, 그리고 수건거리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니켈로 좀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사용성이 높은, 편의성이 좋은 이런 좀 욕실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어서 현관 공간입니다. 이 현관에서도요, 저희가 편의성을 굉장히 높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중문입니다. PD님 맛을 보여드릴까요? 네, 바로 이 자동 중문입니다. 우리가 현관에 들어왔을 때 물건을 들고 들어오면 가지고 있었던 짐을 내려놓고 또 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동 중문을 좀 이용을 했는데요. 이게 실내에서는 터치를 가고요.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자동 중문을 이용을 해서 편의성을 좀 높여드렸습니다. 이어서 현관 공간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신발장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좀 중간 오픈을 해서 이렇게 좀 장식적인 것들, 그리고
차키나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놓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신발장을 좀 최대한 수납이 되게끔 해서 중간에 오픈으로 인해서 수납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개선을 했어요. 색깔도 좀 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블랙 디자인의 통일성을 좀 주었습니다. 여기도 좀 손잡이를 좀 적용을 해드렸고요. 이런 중간 하단에 간접을 이용해서 좀 더 우아하게 좀 연출을 했습니다. 이 옆쪽 벽면은 필름을 하고요. 이쪽 면에는 거울을 좀 매립을 시켜드렸어요. 매립된 거울과 디딤석의 라인을 기가 막히게 맞췄거든요. 이런 좀 디테일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 현관이 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한계성이 있잖아요. 이런 한계성이 있는 이런 현관에서 이런 중문 그리고 이런 중간 오픈 맞은편에 필름 거울의 매립 이렇게 하면 정말 100점짜리 현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방을 들어가기 앞서 옆쪽을 보시면 이 방문과 색깔이 좀 다르죠.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엣지 있게 색을 좀 블랙 계열을 해가지고요. 바닥과 톤을 굉장히 좀 잘 맞춰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을 들어가 보실게요. 딱 보셨을 때 뭐가 느껴지시나요? 어린이 도서관 이런 게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저희가 여기도 진짜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하단부를 좀 빼서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좀 했고요. 위로는 수납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쿠션과 등받이도 다 직접 제작을 해드렸어요. 이런 볼구에 조명을 이용해 가지고 어린이 도서관에 맞는 그리고 편하게 책을 보고 읽을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좀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원래는 기존 벽박이장이 있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저희가 윈도우 시트 같은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언제든지 앉아서 책도 보고 그럴 수 있게 좀 만들었고요. 이쪽 안에도 공간 하나하나 허투루 두지 않고 다 수납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면에는 대형 화이트보드거든요. 여기서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하도록 좀 만든 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현관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통로 공간이거든요. 굉장히 뭔가 깊은데 개방이 되어 보이죠. 저희가 구조 변경을 좀 했거든요. 들어가기 앞서 이 공간도 아치 게이트를 만들어서 아까 문틀 말씀드렸잖아요. 색이 이렇게 좀 포인트 있게 엣지 있게 좀 잡았다. 그래서 들어갈 때 특별하고 우아한 공간이 날 수 있게 좀 했고요. 기존에는 벽으로 막혀 있었어요. 이 안방의 문이 여기였거든요. 이 벽체를 다 털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앞에 보이는 안방 욕실을 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구조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이 전면은 아까 말씀드린 현관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벽면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옷장이 이어지는데 이 옷장보다도 화장대를 이 전면에 위치해서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좀 아이덴티티를 좀 나타내고 싶었고요. 일단 이 벽면은 주방의 식탁면에 봐왔던 세라믹을 좀 이용해서 고급스러움을 좀 한껏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거울도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 문을 열고 봤을 때 이 공간이 굉장히 좀 특별한 공간으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서 샹들리에도 이렇게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아치 쪽에는 커튼이 쳐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입고 싶을 때는 커튼을 해놨다가 걷었다가 이렇게 좀 사용이 할 수 있게 좀 만들었습니다. 이게 안방으로 들어가는 방 문이거든요. 이 앞쪽에 있던 거를 뒤쪽으로 좀 내가지고요. 좀 더 내밀하고 프라이빗한 안방 공간으로 좀 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안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방 공간입니다. 저희가 정말 늘 많이 하는 구조이죠. 제가 늘 추천드리고 안방의 가벽, 그래서 침실과 드레스룸을 분리하자. 침실 공간은 좀 더 아늑하게 취침이 잘 될 수 있게 했고요. 우리가 침대를 두면 무언가를 좀 올려놓고 하잖아요. 이런 헤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을 이용을 해서 취침 등의 역할을 좀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드레스룸 만들어 드렸습니다. 먼저 이쪽 면에는 붙박이장을 다 짜 드리고요. 좁지만 이 안쪽 공간도 정말 알차게 좀 했거든요. 이 반대쪽 벽면은 깊이가 다소 좁은데 이거 정말 실용성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옷걸이 후크들 보이시죠? 옷걸이 후크를 다 적용을 해가지고 잠옷이나 바로바로 입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좀 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걸 수 있게 좀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드레스룸으로서의 공간을 충실히 할 거고, 이 가벽 반대쪽으로는 아늑한 침실 공간으로 만들어드린 안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은 파티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안방 욕실은 이렇게 좀 욕조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을 이용해서 좀 더 우아하게 만들어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안방의 욕실은 약간 그레이 타일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네, 좀 더 차분한 욕실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블랙 인테리어 잘 감상하셨나요? 이 블랙 디자인은요 꽤나 장점이 많습니다.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을 나타내고요, 적절히 사용하면 우아하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디자인도 한번 꼭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구축 아파트를 이렇게 신축 아파트의 시스템으로 만든 4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4가지만 적용을 해도 우리가 집에서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편의성으로 집에서 더 행복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